윤말순 그녀 나이 72세.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 반에 시작됐다.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그 시간만 되면 눈이 번쩍 떠졌다. 평생 몸에 밴 습관이었다. 늦잠이라는 건 말순에게 사치였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부엌에 들어서면 냉기가 서려 있었고 무릎은 늘 시큰거렸다. 하지만 몸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준호, 서연 도시락 싸야지. 작게 중얼거리며 냉장고를 열었다. 달걀 6개를 깨고 전날 밤 손질해둔 채소를 꺼냈다. 프라이팬 위에 기름이 지글거릴 때 기계처럼 반찬이 줄줄이 완성됐다. 도시락통 4개가 가지런히 놓였다. 이 모든 과정은 오직 손주와 아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도시락을 받는 가족들 중 누구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며느리 박채린 그녀 나이 40은 당당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애들 학원 시간 맞춰야 되니까 늦으면 곤란해요. 말수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배고파서 밥을 짓는 게 아니구나. 이 집의 시계에 맞춰 움직이는 기계일 뿐이구나. 그날 오전, 손주들이 모두 등교하고 겨우 의자에 앉아 TV를 켰다. 잠시 쉬려던 찰나 채린이 다가왔다. 어머니, 오늘 제 친구들 오시거든요. 이따 피해 계세요. 괜히 거실에 앉아 계시면 분위기 어색하잖아요. 그 말에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집에서 내가 피해 다녀야 한다니 나는 대체 뭐지? 가족인가, 손님인가, 아니면 그림자일 뿐인가. 며칠 뒤엔 몸살로 쓰러졌다. 39도까지 올라 숨이 가빴고 식은땀에 젖어 있었다. 겨우 몸을 웅크리고 누워있는데 방문이 벌컥 열렸다. 어머니, 아프신 건 알겠는데 저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들 굶게 하실 건 아니죠? 죽이라도 끓여주세요. 눈물이 솟구쳤다. 그러나 입술만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알았다. 이 집에서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필요할 때만 쓰는 도구였다. 어느 날 오후, 우편함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낯선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다. 생명보험 청구 안내. 보험? 난 그런 거둔 적이 없는데. 손이 떨렸다. 은행 창구에서 확인을 요청했다. 직원이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이상한 서류를 내밀었다. 윤말순 고객님 명의로 최근에 사망보험이 가입돼 있습니다. 수익자는 며느님 박채린 씨로 되어 있네요. 뭐라고요? 제 사망보험이라고요? 수익자가 며느리라고요? 직원은 난감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말순의 머릿속에 스친 장면. 며칠 전 채린이 들고 와 도장을 찍으라던 서류. 어머니 건강보험 갱신이에요.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그 말만 믿고 찍은 도장이 사망보험이었다. 며칠 뒤 병원에서도 이상한 말을 들었다. 보호자분이 미리 어르신의 보험 서류를 제출하셨더라고요. 사고라도 나시면 보장이 된다고 하시던데요. 사고? 순간 소름이 쫙 끼쳤다. 내가 쓰러지면 그 돈이 며느리 손에 들어간다는 거잖아. 그럼 날 살리려 할까? 아니면 보험금을 떠올릴까? 밤새 천장을 보며 떨리는 손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가족 속에서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 목숨값이 책정된 채 살아가는 걸까?
그제야 알았다. 며느리는 내가 오래 살기를 바라지 않았다. 내가 죽어야 그녀의 인생이 편해지는 거였다. 다음 날 아침 윤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렸다. 작은 현관문 너머로 들어서자 깔끔한 정장 차림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김 변호사, 40대 초반의 여자 변호사는 차분한 눈빛으로 말순을 바라봤다. 말순은 잠시 숨을 고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며느리가 제 서명을 위조했어요. 사망보험 제 이름으로. 그녀는 가방 속에서 꺼낸 두툼한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놨다. 김 변호사가 그것을 꼼꼼히 살폈다. 위조된 사인, 보험사 서류, 그리고 말순이 직접 쓴 서명 샘플까지. 어르신, 이건 명백한 보험 사기이자 사문서 위조입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증거를 모두 모아야 합니다. 우선 위임장 취소 공증을 받으세요. 그리고 모든 계좌의 비밀번호를 바꾸셔야 합니다. 오후 2시 공증사무소.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정신없는 와중에 작성했던 포괄 위임장을 취소하는 절차였다. 위임장 원본은 며느리에게 있죠? 공증인이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이 취소 공증만으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펜을 잡는 손이 떨렸다. 그때는 며느리를 믿었는데 이젠 이렇게까지 와버렸구나. 오후 4시 국민은행 본점. 직원이 계좌를 조회하더니 얼굴을 굳혔다. 최근 석 달간 큰 금액 출금이 있었습니다. 모두 창구 거래였고 위임장을 가진 보호자분 명의로 처리됐습니다. 박채린 씨, 얼마나요? 500만 원씩 6번. 총 3천만 원입니다. 말수는 숨이 막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내가 모은 보험금, 퇴직금, 적금 이미 다 빼갔구나. 그 순간 손에 쥔 가방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친구 경이였다. 순이야,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많이 떨리네. 말수는 울먹이며 속마음을 털어놨다. 경이야, 내가 죽어야 돈을 받는 보험을 며느리가 들어놨대. 내 돈도 이미 빼갔어. 경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를 악문듯 말했다. 순이야, 이제 참지 마. 내가 언제까지 가정부처럼 살 거야? 이번엔 내가 칼을 쥐어야 돼. 그날 밤 말수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가운데 일기를 썼다. 이제 참을 수 없다. 내가 살아있는 한 저들에게 당하지 않겠다. 내가 심판할 거다. 그날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심판할 차례였다. 목요일 저녁 7시.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다. 된장찌개와 불고기, 김치전까지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려졌다. 그러나 오늘 저녁은 평소와 달랐다. 어머니, 오늘은 반찬이 많네요. 며느리 채린이 미소 지었다. 말수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봉투를 식탁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다. 이게 뭔지 아니? 내가 내 이름으로 가입한 사망보험 서류야. 순간 채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님, 그건 오해세요. 어머님, 혹시 사고라도 나시면 보장 받으시라고. 보장? 내가 죽어야 네가 돈을 받는 보험을 보장이라고 부르냐? 아들 도윤이 서류를 덥석 집어들었다. 채린아, 이게 뭐야? 정말이야? 오빠, 그게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말수는 비웃으며 USB를 꺼냈다.
그럼 내가 친구랑 나눈 이 대화는 뭐냐? 곧 쓰러지면 보험금 탄다고 낄낄댄 거 내 목소리 맞지? 체린의 손이 덜덜 떨렸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할머니를 붙잡았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얘들아, 잘못한 건 너희가 아니야. 내 엄마야. 말수는 계속해서 폭로했다. 은행 기록도 다 확인했다. 지난 석 달 동안 내 통장에서 3천만 원을 빼갔더구나. 내 생활비랍시고 내 목숨값이랑 돈을 빼가면서 이제는 보험금까지 노린 거냐? 식탁이 얼어붙었다. 체리는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말수는 단호히 말했다. 넌 며느리가 아니라 내 이름을 훔친 사기꾼이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짐 싸라. 더는 이 집에 발 못 붙인다. 20년 동안 삼킨 울음이 오늘 식탁 위에서 칼이 되어 돌아왔다. 3주 후 서울 변두리의 작은 임대 아파트 203호. 말수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햇살이 거실 가득 쏟아져 들어왔다. 냉장고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들만 가득했다. 아침은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이제는 육시 정각이 아니라 내가 배고플 때 밥을 짓는다. TV 뉴스 자막이 흘렀다. 며느리, 시어머니 명의로 사망보험 가입 혐의 경찰 수사 착수. 말수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72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내 이름 윤말순으로 산다. 나를 돈으로 본 사람은 가족이 아니다. 범죄자일 뿐이다. 그날 오후 단지 내 경로당에 갔다. 한 할머니가 말했다. 어머님, 이제 편히 사세요. 말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이제야 알겠어요.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떠나는 게 맞아요. 밤이 되자 베란다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다. 가방 속에는 공증서, 새 통장, 그리고 변호사의 명함이 들어 있었다. 그것들이 이제 자신의 무기이자 새로운 삶의 증표였다. 내 삶의 주인은 이제부터 나다. 72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다.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이기적으로 살겠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끝까지 참으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